앞에 보시면요, 콘텐츠 보시면은 거기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 보시면은 그게 총론부터 해서 감정평가까지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보면은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경제론 파트.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시장론 파트. 시장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관리. 개발 관리. 그 다음에 마케팅. 그 다음에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로는 총론 파트부터 해서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그 다음에 금융론, 개발관리, 마케팅, 그리고 감정평가 파트로 이루어졌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 나옵니까 하면 40문제가 나와요. 40문제. 40문제가 출제되는데 각 파트마다 한 5문항씩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각 파트마다 5문항씩 출제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총론 파트에 보면은 여기는 시험 문제가 한 3개에서 한 4개 정도 출제됩니다. 4개. 그 다음에 감정평가는 여기는 6개에서 7개가 출제가 돼요. 그럼 8개 파트 중에서 총론에서 한 3개, 4개, 감정평가에서 6개, 한 7개. 그 다음 나머지에서는 한 5문항이 출제된다 보시면 돼요. 5문항이. 그런데 보면은 경제론 파트하고 우리가 개발관리 마케팅에서는 5문항씩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출제자 마음이에요. 5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6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총론 파트하고 감정평가는 요거는 3개에서 4개 또는 요건 6개에서 7개. 이거는 똑같아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를 한 것은 요거는 공부를 막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작전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학교로는 이 작전은 뭡니까 하면은 총론과 감정평가 요 2개 파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요 2개. 요 2개 보면은 거의 10개잖아. 10개. 10개. 40개 중에 10개라고. 그래서 10개는 부동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얘 2개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 특히 요놈 감정평가. 맨 뒷부분이라 갖고 요거 약간 등가시합니다. 그러고 공부하고 오다가 지쳐버려요. 그런 파트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파트는 특히 절대 놓치지 말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주위에 감정평가가 좀 어렵다, 버리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차라리 그 사람을 버려야 돼. 그런 만큼 감정평가는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부동산 학교를 갖다 우리가 공격하기 위해서는 메인 파트가 있습니다. 메인 파트. 그게 뭡니까 하게 되면 여기 보니까 경제론 보시죠. 요거.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요 3개. 그래서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요 3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요 공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수요 공급. 경제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수요 공급을 다루고 있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투자론 파트 요거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학교론에서는 이걸 갖다 우리는 수투감이라 그럽니다. 수요 공급, 투자론, 그 다음에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이걸 수투감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부동산 학교에서는 요 수투감이 요게 메인 파트라 봐야 돼요. 요거.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요게 메인 파트라 봐야 돼요. 그럼 오늘 자료 보시면은 오늘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료 1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총론 파트 있죠. 총론 파트. 자, 한번 넘겨봅시다. 넘겨보시면은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경제론 파트 있습니다. 경제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좀 한번 넘겨보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8페이지 보시면은 투자론 파트 보시죠. 투자론 파트. 자, 그 다음에 좀 더 넘기고. 자, 더 넘기다 보면 1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감정평가가 있습니다. 감정평가.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 과정에서는 11월, 12월 과정에서는 우리가 총론 파트하고 요놈하고 그 다음에 경제론, 투자론,
감정평가 이렇게 해서 수투감입니다. 요 파트. 요걸 한번 훑어볼까 해요. 예, 이번 주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다음 12월 달에 3자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주 수업을 할 때, 4주 수업을 하게 되면은, 전체 범위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총론부터 해서 우리가 감정평가 전체를 다 할 수 없으니까, 수요 공급, 투자론, 감정평가 요 3개. 됐죠?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12월 달에는 우리 부동산 학개론의 어떤 메인 파트 중에서 메인 파트를 약간 한 번씩 훑어보고 한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한번 볼까요? 총론 파트. 자, 총론 파트 보시면은 거기 1번에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복합 부동산 보이세요? 자, 잘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총론 파트입니다. 총론 파트. 첫 번째. 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고 그 다음에 복합 부동산이 있습니다. 복합 부동산. 그러면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요거는 그냥 말만 듣고 넘기세요. 듣고 넘기면 요거 이렇게 할 필요 없고 한번 그냥 듣고만 넘기시면 돼.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것은 요거는 뭡니까 하면은 보면 우리가 사는 집에는 토지하고 건물이라는 게 있죠. 토지 건물이 있는데 요거는 월계 별개예요. 등기부의 원래 그 별개야. 그런데 우리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토지 건물을 거래할 때 일체로 거래합니다. 따로 거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을 뭘 한다고? 이런 부동산을 우린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동산을 뭘 한다고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부동산 학의 측면입니다. 부동산 학의 측면을 봐야 돼. 부동산학에서는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자? 부동산의 개념을 어떻게 보자? 복합적으로 본다 봐야 돼요. 복합적으로. 어떻게? 세 가지. 법률, 경제, 기술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법경기라 그럽니다. 법경기.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는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이 있어. 그럼 협의부동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협의부동산이라는 것은 이거는 민법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민법 99조 1항에. 민법 99조 1항에 보시면은 협의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및 그 정착물 이렇게 되어 있어. 그 다음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포함하고 거기다가 준부동산을 포함시키면 광의부동산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서는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나누는데 법률적 측면에는 두 가지가 있더라.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 눈으로만 한번 봅니다. 협의부동산과 광의부동산. 자, 그 다음에 경제적 측면에서는 이거는 수익이에요. 이거는 수익성이야.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자산이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나의 자본이다. 생산 요소 하는 것이 여기 토지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 소비재, 건물로 이루어졌더라.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하나로 하니까 뭐가 되더라? 상품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수익적 측면에서 봤을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자산과 자본이다, 생산 요소 토지다, 그 다음에 소비재 건물이다, 상품이다, 이래 본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이걸 유형적 측면이라고 그러죠. 그냥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연, 공간, 위치, 환경.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는 두 개만 기억합니다. 두 개만. 어떤 부동산? 복합 부동산이 있고 무서가 있더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있더라. 이렇게 해서 두 개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것들은 1일달에 하시면 되고. 자, 요거 한번 봅니다. 요거. 자, 토지용어 한번 볼게요. 토지용어. 자, 우리가 토지용어를 봤을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택지부지라는 게 있습니다. 택지부지. 택지부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용어 중에서 보시면은 택지란 말도 많이 쓰고 부지란 말도 많이 써. 그러면 택지라는 것은 우리가 공법의 건축법에서 봤을 때는 얘를 갖다 우리는 대지라 그래요. 그 택지라는 것은 우리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택지라 그래. 다시 한 번 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이걸 택지란다고. 이걸 택지란다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도로나 철도, 하천 이런 거 있죠. 도로, 철도, 하천이라는 것들은 건축할 수가 없어. 그러면 도로, 철도, 하천 같은 것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면은 걔들을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습니다. 철도나 도로, 하천 이런 걸 따로 부르는 용어는 없어.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토지를 포괄적으로 부를 때, 토지를 포괄적으로 부를 때 그걸 우린 부지라 그래요. 이해되십니까? 주상공업용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도로, 철도, 하천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전체를 일컬어서 포괄적 의미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걸 갖고는 부지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후보지하고 이행지 한번 볼게요. 후보지, 이행지. 자, 요거는 잠시 한번 요거 칠판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서울, 경기에는 택지가 없어. 택지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 공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도시라고 그러죠. 신도시.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보통 이런 신도시를 보면은 여기 토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면 요런 농지 이런 거, 임약 이런 걸 많이 되어 있어. 이런 걸로. 이런 걸로 나무 막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자, 이러한 토지를 갖다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이러한 토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택지로 만들어야 돼요. 택지로. 이러한 토지를 갖다 우리는 택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들었습니까 하면 아파트가 들었습니다. 봐야 돼요. 자,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서울에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아파트가 없다. 아파트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에? 서울 자체에 뭐가 없기 때문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 인근에 택지가 없기 때문에 경기도 쪽에 이런 농지나 임야를 뭐로 만들어서 이런 걸 뭐로 만들어서 택지로 만들어서 아파트 공부하는 것을 신도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진행되고 있죠. 자, 그런데 자, 얘는 뭡니까? 얘는 농지야. 얘는. 그러면 얘는 뭡니까? 얘는 택지예요. 택지. 근데 신도시를 개발해서 아파트가 입주하기까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기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전환 과정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어떤 과정의 토지가 있어. 과정의 토지. 이런 과정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뭘 하냐면 이걸 갖다 우리는 후보지라고 그래요. 뭘 한다고요? 후보지. 자꾸 말로 해주세요. 자꾸 말로 하셔야 돼. 뭘 한다고요? 이걸 후보지라고 그래요. 자, 그럼 칠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택지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택지 안에 보시면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그 다음에 공업용지가 있어. 혹시 농지 안에 뭐 있는가 아세요? 농지, 우리가 농지. 농지가 우리는 전, 밭, 답, 논, 그 다음에 과수원. 우리가 보통 이제 논밭 과수원을 갖다가 우리가 말할 때는 농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상공업용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다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논밭 과수원을 갖다 우리는 말한다고? 농지. 그 다음에 주상공업용도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택지라고 그래요. 택지. 자, 근데 우리가 임지라는 게 있죠. 임지. 나무. 임지라는 것은 이거는 용재림. 이런 것들은 용재림, 그 다음에 신탈림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임지라 그래요. 자, 여기서 택지, 농지, 임지 얘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용도지역. 얘를 갖다 우리는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말을 씁니다. 상호간. 그 다음에 택지 안에 이와 같이 택지 안에 주상공업용도 얘를 뭐라 그럽니까 하면 요거를 용도지역 요걸 갖다 이내란 말을 표현을 해요. 이내 용도지역 이내란 말을 표현을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택지, 농지 이렇게 임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요걸 말한다고. 용도지역 상호간이라는 말을 쓴다고. 용도 택지 안에서 주상공업 용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이걸 갖다가 용도지역 이내를 한다 봐야 돼.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자, 칠판 한번 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밭입니다. 밭. 밭을 갖다 우리는 주거용지로 만들어. 농지가 택지로 간 거 맞죠? 농지가 택지로 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뭘 한다고? 용도지역 상호간 전환이라 한다고. 자, 그 다음. 자, 우리가 상업용지를 또는 주거용지를 얘를 갖다가 상업용지를 주거용지로 바꿀 수도 있겠죠. 또 주거용지를 얘를 갖다가 상업용지로 바꿀 수도 있겠죠. 이걸 뭘 한다고? 용도지역 이내란다고. 그러면은 이내란 말과 상호간이란 말 요거 이해되세요? 그러면은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상호간. 그렇죠.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요걸 말한다고? 상호간.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이내란다 봐야 돼요. 자, 이때 용도지역 상호간 요렇게 움직이는 과정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면 얘를 우리는 후보지라 그럽니다. 뭘 한다고요? 후보지라 그래. 용도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해서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수직적으로 움직이는 전환되는 과정의 토지를 말한다고 후보지라 그래. 그 다음에 이내죠. 용도지역 이내에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걸 말한다고 이행지라 그래요. 후보지 이행지 이해되세요? 다시 한 번 더. 용도지역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상호간에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후보지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고 이행지라 보면 돼. 자, 교재 한번 볼게요. 자, 교재 한번 봅니다. 자, 그러니까 후보지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후보지라는 것은 택지동지 상호간이라 되어 있죠. 여기 택지동지 임지역에 보니까 상호간이란 말이 있어. 상호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우린 후보지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이행지라는 것은 택지동지 임지 여기 내에서 되어 있죠. 내에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가지고 우린 이행지라 그럽니다. 이해됐나요? 예. 자, 그 다음에 필지 액자 한번 볼게요. 자, 필지라는 것은 하나의 지분이 붙은 토지의 등기 등록 단위입니다. 획지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라 봐야 돼.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내가 그림을 한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다 번호에다가 1번, 2번, 3번, 4번이 붙었다 볼게요. 4번. 1번, 2번, 3번, 4번이 붙어 있어. 저기 번호를 왜 붙여놨어요? 토지에다 번호를 붙여놓은 이유는 뭐 때문에? 소유권, 토지 주인권. 토지 주인이 1번 토지 주인이 얘는 A 겁니다. 얘는 B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가 토지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토지에다가 번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토지 번호를 우리는 뭐라 그래야 하면 지번이라 그래요. 지번. 토지 번호를 뭐란다고요? 지번이라 그래요. 지번. 그래서 지번을 붙여갖고 이걸 갖다 어디 씁니까 하면 등기나 등록 단위로 씁니다. 그래서 이걸 말하는데 이걸 우리는 필지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필지라 그래. 그래서 필지라는 것은 토지에 이렇게 해서 지번을 붙여가지고 토지 번호를 붙여갖고 등기 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이걸 우린 필지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 필지 몇 개요? 4개야, 4개. 여기는 필지가 4개라 봐야 돼. 자, 그러면 획지는 뭡니까 하면은, 자, 이때 우리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가격을 보니까 얘가 1,000만원이에요. 얘도 1,000만원이에요. 근데 얘도 1,000만원이에요. 이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라는 것은 박스 많이 들어보셨죠? 맹지라는 것은 토지 안에서 보니까 도로가 안 보여. 토지 안에서 보니까 뭐가 안 보인다고? 도로가 안 보여, 도로. 그래서 도로에 접속면이 없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맹지라 그럽니다. 맹지. 여기 맹지야, 맹지. 여기보다는 가격이 좀 싸겠죠? 네, 그럼 이쪽 가격을 한 500이라 볼게요. 500, 이렇게, 이 정도.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필지는 몇 개입니까 하면 필지는 4개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격 수준은 몇 개로 가릅니까 하니까 가격 수준은 2개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2개로. 어떻게? 1,000만 원짜리 토지하고 500만 원짜리 토지하고 2개로 나눠지는 거 아세요?
자, 요런 단위를 가지고 우리는 획지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획지라고 그래요, 획지. 자, 그래서 우리가, 필지라는 것은 토지에 번호를 붙여갖고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필지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가격 수준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라고 그러죠. 1단위 토지. 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이걸 우린 획지라 그래요. 필지, 획지 이해되세요? 네. 다시 한 번 더. 나 물어볼게요. 토지에 번호를 붙이는 걸 말한다고. 토지에 번호를 붙이면 그 번호가 지번이 되는 거예요. 지번. 지번이 붙어갖고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이걸 말한다고. 필지. 그럼 이 그림으로 봤을 때는 필지는 몇 개? 4개. 그렇죠. 그런데 획지는 뭔데 하면 획지라는 것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죠. 여기는 획지로서는 몇 개? 2개라 봐야 돼. 2개. 됐나요? 자, 또 한번 교재 한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자, 이게 필지라는 것은 요래 되어 있죠. 필지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지번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번이 붙은 토지의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가도린 필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획지라는 것은 요거는 가격 수준이죠.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를 가도린 획지라 그럽니다. 획지. 자, 그 다음에 나지 건부지 한번 볼게요. 나지 건부지. 우리가 밖에서 보시면은 나지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지. 그래서 나지란 것은 위에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나지라 그래요.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요거. 토지가 2개 있다 볼게요. 토지가 2개. 자,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엠프티야. 자,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나지라 그래, 나지. 자, 여기 보니까 토지에 이쁜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하나 있어. 딱 이렇게 이쁜 건물이 하나 있어. 자, 이런 토지를 뭐라 하겠어요? 이런 토지를. 이걸 갖더니 건부지라 그럽니다. 건부지. 건물이 있는 부지에서 이걸 말한다고. 건부지라 그래. 자, 7번 한번 봅니다. 7번. 얘를 뭐라 그러고?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고? 나지. 위에 이렇게 건물이 딱 이렇게 들어서 있는 부지, 이걸 말한다고?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 자, 우리가 나지하고 건부지를 봤을 때는 이쪽에 가격이 나지가 비싸겠습니까? 건부지가 비싸겠어요? 나지가 비쌉니다. 네, 나지가 비싸다 봐야 돼. 왜? 나는 이 토지를 살 때, 토지를 매매할 때 이 토지로 인해서 내가 사용 수익을 얻어야 돼요. 토지를 통해서 사용 수익을 얻어야 하는데 얘는 건물이 이렇게 꾹 눌리고 있어. 건물이 꾹 눌리고 있음으로써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한다 봐야 돼요. 자, 이런 제한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사법상 제한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요? 사법상 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지 가격이 건부지 가격보다 비싼 이유가 나지는 먹었기 때문에, 토지를 꾹 눌리고 있는 먹었기 때문에 사법상의 어떤 제한이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게 나지 가격이 비싸다 봐야 돼요. 공법상의 제한은 대한민국 전 국토는 공법상의 제한은 다 있어요. 공법상의 제한은 다 있는데 사법상의 제한을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나지는 먹었기 때문에, 나지는 사법상의 제한이었기 때문에 건부지 평가액보다 나지 평가액이 높다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원칙을 뭐라 합니까 하면은,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원칙을 뭐라 합니까 하면은, 요걸 두리는, 요걸 두리는 건부 감가란 말을 씁니다. 뭘 한다고? 이걸 두린 건부 감가란 말을 씁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볼게요. 요거. 나지란 것은 뭐가 없다고? 기타 정착물이 건물이 없다고. 공법상의 제한은 다 있어요. 그런데 나지는 뭐가 없다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여기 중요하죠.
낮이라는 것은 뭐가 없다고? 사법상의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원칙을 뭐라 한다고? 건부감가란 말을 씁니다. 됐나요? 예, 건부장가는 우리가 1월달에 배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는 건부지 평가액보다 높다. 그래서 우리가 건부지 평가액은 낮이 평가액보다 낮다. 그걸 뭐라 한다고? 건부감가라 한다고. 그래서 건부감가라는 용어 하나 기억해 놓습니다. 건부감가라는 용어는 건부지 평가액이 낮이 평가액보다 낮다는 말이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법지 빈지 한번 볼까요? 법지 빈지. 자, 법지 빈지는 요거 앞에 법자하고 빈자 요거 두 개만 볼게요. 법자하고 빈자. 그래서 법지라는 것은 요거는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이 있는데 활용실익이 없는 기울어진 토지를 가두린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그리고 빈지라는 것은 뭔데 하면 얘는 소유권 없어. 근데 활용실익이 있는 토지죠. 이런 토지를 가두린 빈지라 그럽니다.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6.25 사변 때문에 자, 이런 토지가 많습니다. 집과 그 다음에 이런 집 사이죠. 이런 집 사이. 집과 이런 집 사이에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토지가 있어. 이런 동네 한번 본 적 있으세요? 집과 집 사이에 이렇게 해서 기울어진 토지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도에 가면 청학동이라든가 저기 감천 문화마을 막 이런데 이쪽에 이런 쪽으로 하면 수정동 삼복도로 가면 막 이런 토지가 있어. 관광지에 보면 아직 건물하고 네. 안 오면 관광지 쪽에 그런 데 기억나시죠? 예, 네, 그래서 이런 토지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런 토지를 법지라 그럽니다. 법지. 근데 소유권이 있어. 소유권을 보면 뭐 이 사람이 A고 이 사람이 B 같으면 소유권은 이 사람한테 있을 가능성이 많죠. 소유권이 있어. 근데 이 토지 이거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겠어요. 없어. 활용할 수 없겠죠. 예, 활용할 수 없는 토지,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이걸 법지라 한다고. 법지. 자, 그 다음에 빈지라는 건 뭔데 하면 빈지라는 것은 우리 백사장이에요. 부산의 백사장. 자, 우리가 파도가 불면 이렇게 해서 오는 해안선입니다. 해안선. 해안선에서부터 처음 만나는 육지죠. 요 사이 토지. 요걸 말한다고. 요걸 가지고 우리는 뭘 하는데 하면 우리 부산에서는 이걸 백사장이라고 그래요. 백사장. 그래서 이런 토지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빈지라 그럽니다. 빈지. 빈지. 그래서 이런 토지는 이거 소유권이 있다 없다? 주인이 있다 없다? 백사장 주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활용실익은 있다 없다? 활용실익은 있다. 이런 토지를 빈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법지란 말이 있죠. 법지란 말과 빈지란 말이 있는데 이때 보니까 여기 법자가 있죠. 법자. 법자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권이 있다 봐야 돼. 활용실익이 없는 기울어진 토지. 이걸 말한다고? 법지란다고. 자, 그 다음에 빈지라는 것은 얘는 소유권 없어. 그런데 활용실익이 있죠. 해안선에서부터 처음 만나는 지목까지, 처음 만나는 도로까지의 그런 토지를 말한다고 이걸 빈지라고 합니다. 빈지. 됐나요? 자, 그 다음부터는 요거 그림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쭉 이렇게 설명하면 돼. 자, 우리가 공지, 공한지 있습니다. 공지하고 공한지. 자, 우리가 공지란 것은 뭔데 하면 여기 같은 공지예요. 여기도 공지, 여기도 공지야. 다시 말해서 비어있는 토지예요. 여기 빌공짜거든. 그래서 비어있는 토지,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공지라 그래. 그런데 우리가 집 짓고 남은 토지, 건폐율, 요 공적 제한으로 남겨둔 토지. 집 짓고 주변에 남아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공지라 그런다고. 집 짓고 주변에 남아있는 토지를 공지라 그런다고. 그 다음에 공한지라는 것도 요거는 공지란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보면 우리가 도시 중심지에 보시면은 주차장 생각하시면 돼. 도시 중심지에 주차장 땅을 사놓는 것은 이 사람은 투기 목적으로 사놓는 겁니다. 투기 목적으로. 그래서 투기 목적으로 장기간 방치하는 토지, 이런 토지를 가두린 공한지라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공지하고 공한지 글을 보시면 똑같이 글자 용어 보시면은 공지란 말이 들어가 있어. 이때 이 공지는 집 짓고 건폐율 용적률로 해서 옆에 남겨둔 토지를 뭐라 그러고? 공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 공한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내입니다.
도시지역에서 내에서 지가 상승을 위해서 투기 목적으로 남겨둔 땅을 우린 공한지라 그래요. 공한지. 자, 그 다음에 유휴자하고 휴한지 한번 볼게요. 이것도 앞에 있는 유자하고 휴자 한번 보시면 돼요. 앞에 있는 유자하고 휴자 한번 보시면 돼. 요 유자가 논유자입니다. 논유자. 그래서 그냥 놀리고 있는 땅이야. 놀리고 있는 땅. 이걸 유휴자라 그래요. 이게 뭐라고요? 한문으로 무슨 유자라고? 논유자라고. 논유자라고. 그래서 놀고 있는 땅입니다. 자, 요거는 휴자라는 것은 요거는 실휴자예요. 실휴자. 실휴자. 요거는 쉬고 있는 땅이야. 농사를 한번 치고 이 땅이 농사 친다고 고생했기 때문에 자, 요번 계절에는 조금 쉬게 해두지 않은 그런 땅을 말한다고 그걸 휴한지라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는 토지를 사놓고 그냥 방치하고 있는 토지죠. 놀고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말한다고 유휴지라 그래요. 유휴지.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포락지 나옵니다. 포락지. 자, 포락지라는 것은 하천 밑에 있는 토지입니다. 하천 밑에 있는 토지인데 요게 하천이 범람해서 없어져 버렸어. 하천이 범람해서 없어진 토지를 요걸 뭐란다고 이걸 포락지라 그럽니다. 포락지. 자, 그 다음 선화지라는 것은 서생 가보셨어요? 서생. 저 서생. 네, 동부산의 서생. 안 가봤어요. 그게 서생 가보면은 그 한순이 있어갖고 그 토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가. 고압선. 그래서 우리가 고압전선 아래 있는 토지를 요걸로 들인 선화지라 그럽니다. 선화지. 그 다음에 소지원지라는 것은 택지 등으로 개발되기 전의 자연상태 토지. 개발되기 전의 상태를 토지를 갖더니 소지원지라 그래요. 소지원지. 그 다음에 한계지라는 것은 최원망권상의 토지를 갖다 우리는 한계지라 그럽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농지가 있다 볼게요. 이게 농지예요, 농지. 농지 중에서도 이 안에는 비옥도가 엄청 좋아. 농사가 엄청 잘 돼, 이 안에. 농사가 잘 되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우등지라 그럽니다. 우등지. 그래서 농사가 잘 되는 토지 여기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밖으로 나올수록 여기부터는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제일 밖에 있는 토지, 농지에서 중심지 말고 제일 밖에 있는 토지는 농사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런 토지를 갖다 우리는 최열등지라 그래요. 열등지. 이런 토지를 말한다고 최열등지라 그러는데 이 최열등지를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걸 갖다 우리는 한계지란 말을 씁니다. 한계지. 그래서 그 영어 책의 교재에 보시면은 그게 최원망권상의 토지 돼 있나요? 그래서 중심지에서부터 제일 멀다는 표시입니다. 중심지에서부터 제일 많이 떨어진 토지를 이걸 말한다고 최열등지. 다른 말로 하면 뭐래요? 한계지라 그래요. 자, 토지 영어 배운 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총론 파트에서 토지 용어는 요거는 시험 문제가 해마다 한 번씩 나와요. 토지 용어는 시험 문제 해마다 한 번씩 나온다. 그래서 금방 설명 들은 가지고 36개 시험을 치고 오면은 답을 맞출 수가 있어. 자, 한번 볼게요. 택지라는 것은 주상공업 용도입니다. 주상공업 용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택지. 자, 그 다음에 도로, 철도, 하천 같은 경우는 건축이 불가능합니다. 건축이 불가능. 그러면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얘만 가지고 부르는 용어는 없어요. 무슨 말 아시겠죠?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얘만 가지고 부르는 용어는 없어. 전체를 일컬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뭐냐 하면 부지라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주상공업 용도 같이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택지. 건축할 수 있는 토지에다가 도로, 철도, 하천까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전체로 묶어서 뭐라 그럽니까? 부지란다 봐야 돼요. 부지. 자, 그 다음에 후보지.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이죠. 수직적으로.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에 수직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린 후보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택지 안에 주상공업용도, 주상공업용도 같이 택지 이내에서 이때 전환이 이루어지는 토지를 우리는 이행지라 그럽니다. 이행지. 자, 그 다음에 토지에다 번호 붙였죠. 번호를 갖다 우린 지번이라 그럽니다. 지번. 지번을 붙여갖고 등기등록 단위로 쓰는 것을 뭘 한다고? 필지. 자, 각각의 어떤, 이렇게 해서 필지마다 가격이 다 틀려. 가격이 다 틀렸는데, 이러한 어떤 가격 수준을 모아놨죠. 그래서 가격 수준을 모아놔서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위 토지를 갖다 우린 획지라 그럽니다. 획지. 자, 나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고? 나지. 건물이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린 건부지라 그래요. 건부지. 그래서 우리가 나지 건부지의 차이라는 것은 사법상 제한, 요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나지. 사법상의 제한이 있는 토지를 갖다 우린 건부지라 그럽니다. 건부지. 그래서 평가액이, 감정평가액이 나지가 건부지보다는 평가액이 높다.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린 건부감가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부감가. 그래서 우리가 건부감가라는 용어 하나 기억해 주시고. 자, 법지빈지는 요거는 앞에 법자하고 빈자만 잘 보시면 돼. 법자가 있기 때문에 얘는 소유권이 있어. 얘는 법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고, 그 다음에 빈지라는 것은 요거는 법자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다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지, 공한지. 자, 공지라는 것은 건폐율 등으로 해서 건폐율 용적률 쓰고 남겨둔 토지를 갖다 공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공한지라는 것은 요거는 도시지역내입니다. 도시지역내에서 지가 상승 목적으로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고 이를 공한지라 그럽니다. 공한지. 됐나요? 자, 유자는 이건 놀유자고, 놀고 있는 토지. 휴자는 이거는 실휴자, 이거는 쉬고 있는 토지라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포락지. 하천 밑에 있는 토지죠. 하천 밑에 있는 토지인데 하천이 범람되어서 없어진 토지를 갖다 우린 포락지라 그럽니다. 포락지. 그 다음에 고압선화에 있는 토지를 뭐라 그러고? 선화지. 미성숙 상태의 토지를 갖다 우린 소지원지. 채원망권상의 토지를 갖다 우린 한계지라는 용어를 씁니다. 됐나요? 자, 우리가 부동산, 집 오셔갖고 우리 선생님이 여기 와갖고, 부동산학을 공부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시험에 물론 걸리셔도 되지만은, 걸리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지만은, 또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동산 이런 걸 공부하게 되면 밖에 쓰는 용어 자체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밖에 쓰는 용어 자체가 이제 달라진다 봐야 돼. 오늘은 토지 용어를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토지 용어를 잘못 쓰면 본인은 토지 용어를 똑바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학이라는 것은, 부동산학이 일어나는 것은 밖에서 일어나는 부동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일을 이제는 두서없이 비우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비우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 한번 봅니다. 자, 주택분류 한번 볼게요. 주택분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대놓고 여러분들이 뭐 이게 단독주택이다, 공동주택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게 아니고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하게 되면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하면 얘는 소유자가 한 사람이에요. 얘는 소유자가 여러 명이 된다 봐야 돼. 101호, 102호, 103호로 되어 있죠. 101호, 102호, 103호로 되어 있는데 101호, 102호마다 주인이 따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고? 공동주택이라고.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전체가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단독주택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자, 하나 물어볼게요. 자, 구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무슨 주택이라고? 101호, 102호 구분 등기가 따로 되어 있으면 무슨 주택이라고? 공동주택. 그런데 구분 등기가 안 되어 있고 전체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단독주택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독주택에는 종류가 뭐 있습니까? 하면 단독, 그 다음에 다가구,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공간, 이렇게 해서 4개.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공간.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뭐 있습니까? 하면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 기숙사. 다시 한 번 더. 단독주택에는 뭐 있다고?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공간.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봐야 돼요. 자, 차이점 한번 봅니다. 차이점. 자, 일단 아파트 한번 볼게요. 아파트. 자, 이렇게 자료에 보니까 5계층 이하 돼 있죠? 요거 이상으로 고쳐주세요. 네, 5계층 이상으로 좀 고쳐주세요. 이하되어 있는 것을 5계층 이상으로 좀 고쳐 놓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러한 어떤 건물이 하나 있어. 건물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여기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짜리 건물이에요. 7층짜리. 그런데 보니까 여기 1, 2, 3층은 얘는 상가로 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주택으로 씁니다. 주택. 그럼 이 건물로 봤을 때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개수가 몇 개 됩니까 하면 1개, 2개, 3개, 4개 된다 봐야 돼.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 층? 여기는 몇 개 층? 전체가 7개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는 몇 개입니까 하면 1개, 2개, 3개, 4개밖에 없다 봐야 돼. 이해되세요? 이와 같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4계층이 되면 안 돼. 아파트가 되려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몇 개층? 5계층 이상이 돼야 됩니다. 5계층 이상이 돼야만이 거길 아파트를 한다니까.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는 4계층 이하만 남아있어요. 4계층 이하. 자,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단독주택과 우리가 공동주택을 한번 볼게요. 공동주택. 다른 건 비교할 거 없고 단독주택에서는 다가구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는 연립하고 다세대 요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요것도 36회 때 시험 문제 나왔죠.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아주 쉽게. 자, 칠판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니까 다가구하고 다중주택 그 다음에 연립과 다세대입니다. 연립과 다세대. 자,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5계층 이상은 누가 가져갔습니까? 하면 5계층 이상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파트 가져갔어. 남아있는 몇 계층? 4계층 이하라 봐야 돼. 4계층 이하. 그러면 공동주택이 들어가려면 얘들은 몇 계층이야? 얘들은 4계층 이하란 말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이란 말을 쓰려면 얘들은 3계층 이하란 말을 써야 됩니다. 3계층 이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5계층 이상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파트. 남아있는 것은 4계층 이하야. 그래서 우리가 공동주택이란 말을 쓰려면 4계층 이하란 말을 써야 되고 단독주택이란 말을 쓰려면 3계층 이하란 말을 써야 돼요. 됐나요? 자, 그래놓고 이제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한 개 동의 바닥면적, 건물의 전체 면적입니다.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연면적.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기준이 전부 다 요거는 660제곱미터예요. 660제곱미터. 660제곱미터면 한 200평 되겠죠. 자, 660제곱미터를 여기서 초가란 말이 들어오면 이거는 연립주택. 초가란 말이 들어오면 연립주택.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연예인들이 사는 빌라라 이야기하죠. 빌라. 이걸 갖더니 연립주택이라고 그래요. 660제곱미터 이하란 말이 들어오면 이게 뭐가 됩니까? 하면 다세대란 말을 씁니다. 됐나요? 자, 단독주택은 그런데 보니까 두 개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660제곱미터 이하 되어 있죠? 이하. 똑같아. 똑같은 거 보이세요? 단독주택은 3계층 이하면서도 660제곱미터 두 개 다 이하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예. 자, 근데 이 두 개는 어디서 틀립니까? 하면 이 두 개는 다가구는 거기 보니까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은 얘는
치사시설이 없어. 그 치사시설이 없다는 말을 가두린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잘 한번 볼게요. 자, 칠판 한번 볼게요.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구분등기가 안 돼. 공동주택은 구분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라는 놈은 5개층 이상을 가져갔어.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공동주택이 되려면 몇 개층? 4개층이 돼야 돼. 그 다음에 단독이 되려면 3개층이어야 돼야 돼. 근데 나머지 한 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는 전부 다 660제곱마다 똑같아. 초과만이 들어오면 이거는 뭐가 되고? 연립. 4개층 이하에서 660제곱미터 이하 들어오면 다세대. 됐나요? 자, 단독에서는 똑같습니다. 3개층 이하면서 660제곱미터 이하 똑같아. 그런데 다가구가 되려면 19세대 이하가 거주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다중주택이 되려면 이때는 치사시설이 없다는 말을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아주 가볍게 우리가 토지용어하고 주택용어 요 정도 봤습니다. 요 정도. 아시겠죠? 첫 시간에는 토지용어, 주택용어 요 정도. 자, 좀 쉴까요?